지리산 둘레길 2일차 백두대간의 마을 노치를 지나서 황산 대첩의 땅 인월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창고 건너편 회덕마을에서 먹이를 조르는 소의 울음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산은 마치 회색 목도리를 두른 듯 짙은 구름을 두르고 있었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이 비가 걷기에는 불편했지만 모를 내는 때라서 이 비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홍차를 우려내어 마시고 볶음살로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였습니다. 참새도 먹이를 보채는 것인지 창고 주위에서 참새 소리가 수다스러웠지만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그저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비는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듯 말입니다. 빗소리를 즐기며 좋은 생각이란 잡지를 읽는 사이에 빗줄기는 가늘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굵어지기를 반복하여 마냥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배낭에 컵을 씌우고 우유를 챙겨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회덕마을을 지나 노치마을로 접어드는 길에 우유를 입고 혼자서 모짜리를 손보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농사는 몇 평이나 지으세요? 할아버지를 향해서 고함을 치듯 여쭈었습니다. 2,000평쯤 돼요. 할아버지도 고함을 치듯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혼자서 일을 하세요? 내가 83인데 3년 전 집사람이 75살의 나이로 먼저 갔어요. 자식은 몇이나 두셔서요? 할아버지는 삼남, 삼녀의 자식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농사는 왜 지으세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남들이 농사 짓는 것을 구경해야 하며 반팽이로 지내야 해요.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는데 그래도 여자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세스러워서 안 돼요. 친구분들은 계시나요? 다 같이 뭐. 할아버지께 건강하시라는 덕담의 말씀을 드리고 노치마을로 향하였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마을을 지키는 우람한 너티나무 옆에 유리벽 정자가 보였습니다. 정자로 가는 길가의 돌담 사이에는 다른 곳에서는 벌써 폈다가 지고만 개나리와 산수유가 이제야 꽃을 피웠습니다. 정자에는 이곳이 백두대간이 지나는 유일한 마을이라고 소개하는 비석과 일제가 백두대간의 지맥을 끊으려고 설치했다는 목돌 4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를 독차지하여
젖은 옷을 말리며 폰을 충전하고 차를 끓였습니다. 산골에 사는 새들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쉼없이 조잘거리는 참새 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차를 몇 번째 우려 마시고 있으니 차로 온 일가족이 정자 앞에서 서둘러 기념사진을 찍고 돌았었는데 뒤에 처져 있던 노인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말을 건넸다. 서울에서 와서 둘레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공손히 대답을 하자 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예를 표하였다. 1시간 이상을 정자에서 머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 편히 쉬었다는 감사함의 인사도 전할 수가 없었다. 강아지 삽니다. 염소 삽니다. 트럭 행상의 스피커 소리만이 적막한 노치마을을 맴돌았습니다. 노치마을을 지나니 덕산 저수지가 나왔는데 저수지의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른쪽 길을 택하여 논뚝길을 지나니 도로가 나오고 거기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주촌 마을이었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초코파이 한 박스와 라면 3개를 사고 초코파이와 커피 믹서 가루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였습니다. 초코파이와 라면을 산 것은 아주 잘된 일이지만 둘레길을 약간 벗어났기에 길을 물어서 덕산 저수지 뚝길을 따라 둘레길 코스로 찾아가니 저수지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심수정이라는 정자가 나왔습니다. 가족 묘지를 조성하면서 세운 정자였습니다. 정자에 올라 저수지의 넓은 수면과 주변 풍경을 조망하며 가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는 가족과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지금 내 곁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더없이 평온하니 가족과 친구란 꼭 곁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수정을 지나 농길로 접어들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어떤 농사를 지으세요? 제논 30마지기와 임대농지 70마지기로 벼농사를 지어요. 정말 100마지기를 혼자서 지을 수 있어요? 농기계가 좋아서 혼자도 가능해요.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100마지기의 농사를 지으면 연간 순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2천만 원쯤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큰 농사를 짓고도 수입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는 실망한 내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이 남의 집 일가 건조기 등으로 연간 약 8개월 정도 일을 하여 5천만 원의 소득을 얻으니 괜찮다고 했다. 그가 가장되게 말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녀왔다고 했지만
백마지개의 농사를 지어 2천만 원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인 듯 하였습니다. 논둑에는 가꾸지 않았는데도 보라색 제비꽃이 무리지어 만발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지나게 될 운봉은 흥부가 실제로 살았다고 전해져 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 외에도 꽃씨도 물어주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남천의 뚝길과 이어진 행정마을에 닿으니 점심 때 먹은 초코파이 3개의 에너지는 다 떨어지고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라면을 끓일 물을 받으려고 운봉 게이트장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기웃거렸으나 물을 받을 때가 마땅찮아 어쩔 수 없이 게이트볼 사무실로 들어가니 운동을 하러 오신 5분의 노인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커피도 권하면서 아예 이곳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라며 냄비도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앞에 길게 뻗어 있는 수정봉 능선이 백자와 신라의 국경이었고, 여기는 해발 450에서 550m에 이르는 운봉고원으로 남쪽에서는 남천이 발원하여 엄천강과 남강으로 유입되어 결국에는 낙동강으로 흐르고, 남단의 주촌에서 발원한 주촌천은 서쪽으로 흘러 강안루 앞을 흐르는 요천으로 유입되어 결국에는 섬진강으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남원보다 해발 고도가 약 100m 이상 높고 기온도 2 내지 3도가 낮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내기를 하며 봄도 보름 정도 늦게 시작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벚꽃이 이미 지고 마는 4월 중순이 되어야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들릴 기회가 있을까 하여 할아버지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다음 여기서 자고 가라는 후위를 뒤로 하고 둘레길로 다시 들어서서 운봉 읍내로 나오니 곧 시작될 운봉 발해봉 철쭉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유명한 지리산 발해봉 철쭉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곳 운봉이었습니다. 운봉에는 주변을 압도하는 전통 가옥이 있었는데 그 집이 판소리를 좋아하고 소리꾼을 후원한 운봉 박부자 만석군 박혁의 집이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낡은 옷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신간사또의 생일 잔칫날 축하연에 참석하는데, 그때 운봉 현관만이 그가 양반인 것을 알아보고 대접을 하는 대목이 나오고, 운봉은 흥부의 고향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니 운봉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운봉을 지나 남천의 뚝길을 따라 이제는 인을로 향하여 걷는데 뚝길엔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이곳의 벚나무가 아직은 어리지만
몇 년만 더 지나면 제법 운치 있는 벚꽃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벚꽃이 다 지고 말아 가는 봄이 아쉬울 때 이곳으로 오면 짧게 왔다 가는 봄을 엿가락처럼 길게 늘려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뚝길 오는 쪽으로 바라보이는 멋진 소나무 숲 사이에 유리벽 정자가 보였습니다. 농도를 가로질러 정자로 찾아가니 도로변의 소나무 숲에 팔각정의 벽은 유리로 막혀 있고 바닥은 화강석이 깔린 멋진 정자였습니다. 정자 안으로 들어가 폰을 꽂아보니 충전이 안 되었고 물을 받을 데도 없어 불이 켜져 있는 전촌 마을 노인정으로 찾아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여니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셨습니다. 방 안에서 더운 기운이 확 밀려와 가는 비가 와 어슬어슬한 그때 거기서 하룻밤을 쉬고 싶었으나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짐짓 저기 정자에서 하룻밤을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할머니가 신을 벗고 들어가고 썬 다음에는 청소를 잘 하쇼잉 하였습니다. 물을 받아 정자로 돌아와서는 신을 신고 들어가지 말라는 할머니의 말에 유념하여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아 라면을 끓일 물을 얹어놓고는 폰을 충전하려고 정자 앞에 펜션처럼 잘 지어진 집으로 찾아가 폰의 충전을 부탁하려고 하였더니 마침 노인정에서 돌아오시던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의 다른 집으로 갔더니 대문 앞에서 마주친 할머니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할머니들만 있는 마을에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 정자에서 쉬어가겠다고 하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충전을 부탁하니 할머니들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은 것 같은 할머니들의 반응도 그렇고 정자 바닥이 돌로 되어 있어 냉기가 심하게 올라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지만 정자를 나와서 인월로 향하였습니다. 전촌 마을을 빠져나와 큰 다리를 건너니 가까운 곳에 황산 대첩비와 동편제의 중시조 송흥록의 생가가 있었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거기를 둘러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을 기약하였습니다. 안개 같은 비가 내려 우의를 입지 않아도 되었지만 인월로 향하는 남천의 뚝길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개천의 우거진 숲속에서 쉬던 새들이 내 발자국 소리에 놀라 급하게 달아나고 나도 달아나는 새의 날개짓 소리에 놀라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촌 마을 끝에서 만난 노인은 약 40분 정도 걸으면 인월정에 닿을 것이라고 했지만
40분을 걸어왔는데도 이늘까지는 2km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늘에 도착하여 야영할 곳을 찾아다니다 제법 강의 모습을 갖춘 남천의 뚝길에서 인월정이라는 2층 정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정자 옆에는 경로당도 있었지만 화장실의 문은 닫혀 있었고 다른 곳을 두루 쳐다보았으나 충전을 할 곳은 없었습니다. 버스 터미널과 붙어있는 편의점에 충전을 맡기고 충전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원이 다가와 커피를 한잔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미만으로 쓰기로 했는데 오늘 쓴 돈이 9,500원이라 커피를 마실 돈이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가지고 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는 마치 상담을 하듯이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다 털어놓았는데 공무원 생활도 하고 연기자 생활도 했다는 그는 건강이 나빠져 이곳 지리산 자락에 들어와 요양을 하면서 야간에만 여기서 알바를 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계산대로 돌아가 계산을 하고는 다시 돌아오면서 먹을 것을 가져왔고 나도 홍차를 우려내어 밤 9시 반에 시작된 대화는 새벽 1시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종일 걸었지만 그 시간까지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월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사장 앞에서 바닥에 깔 종이 박스를 한 알음 주었습니다. 정자 아래에 헌옷 수거함이 있었는데 투입구까지 옷이 넘쳐 있었습니다. 주섬주섬 옷을 꺼내 보니 쑥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상태가 양호한 겨울 셔츠가 있어 입어보니 몸에 딱 맞았습니다. 종이 박스 위에 헌옷을 깔고 텐트를 치니 아주 좋았습니다. 커피와 홍차, 과자와 빵, 계란까지 먹은 탓으로 배가 더부룩하여 새벽 2시에 우산을 쓰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구인을교를 건너서 둘레길 3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가자 영월정이라는 안내 간판이 보였습니다. 다리야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자에는 올라보려고 하였더니 정자 뒷집의 개 짖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바꿔 둘레길 표시를 따라 뚝길 1.5km를 걸어갔다가 지름길인 경애원 앞의 도로를 따라 돌아오니 길 옆에 영월사가 있었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절 안을 들여다보니 절을 비추는 푸른 빛의 조명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느껴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산책을 하고 3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더니
잠이 들기도 전에 쳤딱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